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실TV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무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지치시죠?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도 보니까 지금 더위를 먹어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 동료가 그러더라고요. 병원에 가보니까 가서 수액을 좀 하나 맞고 왔거든요. 10만원짜리 비싼 거. 그게 이제 아까 하색이 좀 돌더라고요. 계속 며칠 동안 좀 불안불안했는데 얼굴이 안색이 많이 어둡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덜 이렇게 좀 노령이 있으니까 버틸만 한데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살인적인 더위에 더구나 이제 환경 자체가 우리 더위를 직접적으로 맞고 일하다 보니까 적응이 이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. 수액을 맞고 와서 좀 얼굴이 나아진 것 같은데, 여러분 하여튼 조심하십시오. 지금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렇게 뭐 더위 문제로 더위 먹고 이렇게 병원 온 사람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대부분 가면 뭐 수액하고 뭐 이런 거밖에 더 맞겠습니까?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정치 얘기하니까 자꾸 개딸들이 공격이 들어와가지고요. 이거 뭐 쇼츠도 올라가지가 않고 뭐 다 막아놨더라고요. 저를 요주의 인물인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그만큼 인지도가 높여졌는지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.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간섭하는지 참. 그래도 윤석열 정권 때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재명 정권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저 같은 핫바리 유튜브들도 이게 공격이 대상이 되는구나.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. 이게 북한과 다를 게 뭐가 있냐,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다 간수협하고 있구나. 이게 뭐 문체부 블랙리스트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도 이래도 저 깜빵 갈 것 같아요. 잘하면. 좋습니다. 저도 보내주십시오. 신혜식 대표처럼 저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보내주십시오. 뭐 들을 거 없습니다, 여러분. 잃을 게 없어요, 저는 사실. 그렇다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까? 뭘 했습니까, 사실? 그냥 뭐 좀 비판적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막아놓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참 이게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건지, 저는 그게 좀 그래요. 하여튼 여러분,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. 정치 얘기 안 하고 오늘은 약간 머니 얘기하겠습니다. 머니 얘기. 사실 일자리 얘기 제 전문 분야잖아요. 사실 내가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급여라는 게 있잖아요. 솔직히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희가 인력사무소에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할 수 있잖아요. 그곳에서 측정되는 게 가장 지금 뭐라 그러죠? 기준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나가고 있어요. 고정적으로 일을 나가는 분이 그냥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. 저는 한 45, 46 될 텐데,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잘 다니는 직장을 나와서 일단은 인력으로 고정을 나갔어요. 처음엔 좀 적응 힘들었겠죠. 근데 이제 인력 소장님이 이제 잘 맞고 하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일거리를 준 거죠. 이렇게 5일 정도는 이제 꾸준한 회사 같은 데 소속으로 해서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일을 다니고, 물론 뭐 그 회사에서 뭐 직원을 하라 이런 제의가 있었겠죠. 하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소속되는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.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. 또 이제 소속되다 보면은 또 약간 좀 뭐 자율성도 없어지는 거고, 또 이제 뭐 그런 뭐 사대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좀 없잖아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 직원은 안 하고 인력 소속으로 해서 장기로 나가는 거죠. 몇 년 됐을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말에 토일 일요일에 가끔씩 일거리 나오면 이제 고정적으로 주는 거죠. 먼저 많지는 않지만 일요일도 가끔씩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한 25일 정도 해요. 많이 할 경우에 있잖아요. 토요일날 계속 나가다 치웠을 때.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가 버는 게 뭐 솔직히 토요일날 나가는 거 이건 좀 셀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뭐 약간 뭐 공방 같은 거 하게 되면 어찌됐든 평균 단가 16만원 잡고 뭐 10% 떼고 해가지고 하면은
어쩌다 그렇게 뭐 가득 채운 사람들, 그다음에 뭐 가다라든가 일가자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분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쉬지 않고 25개를 채운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. 그만큼 일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. 많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잘 그렇게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대단한 거예요. 예. 인력이라는 거 원래 체력 소모가 심하잖아요. 워낙 그 하루하루 바뀌는 일이잖아요. 예. 현장도 다르고.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 350 미만이에요. 300에서 350 사이거든요. 그런 분들이 꾸준히 나가는 분들이. 예.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열정과 끈기면 차라리 기공을 하겠어요.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기준은 조공이에요, 조공. 예. 기술이 없는 분들, 예. 그 어드바이스 아니라 보조하는 어시스트 이 사람들인데, 야 진짜 이게 몸으로 완전히 그냥 제 몸을 갈아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그 건설 현장이나 막노동의 그 실체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예. 그것도 아주 잘 버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. 예, 이 정도면. 예. 근데 이제 조공으로 칠 수 있는 최고의 그 난이도라기보다는 이렇게 금액이라든 환산하면 이 정도거든요. 330이 될 거예요. 예. 실수령액 기준. 근데 어쨌든 조공 이렇게 인력 천상은 퇴직금이 없잖아요. 예.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 그런 게 없으니까. 예. 그러면 300에서 350 사이라 보면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게 사람들 그 정도 벌면은 또 26일을 계속 나간다 사람 봤을 때는 부러운 거죠. 가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, 이거 다들 못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꾸준히 나가는 사람도 대단한데, 나가는 사람의 기준을 봤을 때 그 정도란 얘기죠. 25일, 26일을 꽉 채운 사람들이, 예. 심지어 1월까지 한 사람들이, 예.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인력 나가면 좀 돈 많이 번다 이런 사람도 하겠지만, 진짜 그거는 기공으로 했을 경우에 기공. 예. 단가가 16만원하고 한 9만원 차이 나거든요. 25만원이죠. 목수 같은 경우에. 예.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. 인테리어 기술자 이런 사람들. 예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. 예. 이거 한 400 정도 하겠죠. 예. 그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아마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준을 봤을 때 택배사도 마찬가지예요. 택배사도 매출로 한 430 정도 평균이고, 제가 이건 진짜 현직에 계신 분에 물어봤어요. 그렇게 하고 뗄 거 떼고 한 9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된다 봐야죠. 그러면 한 350? 이 정도 보면 될 거예요.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사람 봤을 때요. 예. 욕심을 내는 사람은 다르겠죠. 근데 이제 그 정도가 평균일 거다. 그러다 보니까 택배 사장님도 얘기하는 게 300에 350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직장 생활하는 게 낫다. 이게 매출 기준으로 해서 밖에 훅 해갖고 나오기보다는 그 정도 받으면 비슷비슷한 거다. 직장 생활로. 아무렴 직장 생활이 더 편하겠죠. 예. 택배보다는 덜 힘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그 직접 제가 거래하시던 그 택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. 예. 자꾸 이제 택배 그 기사들 있잖아요. 기사들은 자기들이 진짜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. 예,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 계세요. 사실 보면은 엄청 잘 버는 줄 알고, 예. 그렇게 막 플로팅을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은 자기 연봉에 좀 이렇게 좀 불만족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생기겠죠. 나 택배나 해볼까 이런 마음 들겠죠. 근데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플로팅 하는 거예요. 예. 이제 현실이 그렇습니다, 사실. 예.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직장을 선택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제 많이 꺾인 나이죠. 이제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. 이제 직접적으로 눈을 보기도 했고, 예, 경험하기도 한 부분이거든요. 어쨌든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큰 욕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이제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300에서 350 사이에 안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좀 안정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온라인 상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서 말하는 400, 500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너무 그냥 뻥튀기 된 부분이고, 그냥 300, 350 정도면 괜찮은 급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
사실. 예.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군에 안착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, 또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하신 분들은 열심히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정말로 뭐 개발자라든가 정말로 그런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 경우에 그런 분들이 뭐 400에서 400 이상 사이를 보면 되겠죠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X라든가 금액에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 오판을 하게 되거든요. 오판을 하게 돼서 뭐 좀 더 도전을 가는 곳을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조심하셔가지고 이게 좀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일을 많이 여러분들 댕기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, 하여튼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액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여러 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